이번 시간에는요, 앵귤러의 서비스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클래스, 데이터 서비스 클래스, 서비스라는 이름의 이제 항목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앵귤러 CLI로 하나 프로젝트 만들고요. 시간 오래 걸리니까 먼저 만들어 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make 디렉터리 앵귤러 서비스라는 이름의 폴더 하나 만들고요. 자, 이건 나중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없는 걸로 가정하고요. ng 뭐 이제 그 앵귤러 CLI를 사용해서요. 자,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ew 그냥 앵귤러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들게 두고요. 자, 그러면 자, 앵귤러에 대해서 정리를 먼저 하고요. 자, 앵귤러 서비스 클래스는요. 뭐 그냥 특정 비즈니스 로직을요. 다른 파일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냥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여러 개의 컴포넌트에서 동일한 어떤 로직을 사용한다. 그러면 서비스 클래스로 퍼블릭한 서비스 클래스로 외부로 뽑아내면 되는 거고요. 해당 서비스를 만들어 놓고요. 필요할 때마다 특정한 컴포넌트에다가 가져다가 사용한다. 가져다 사용할 때는 이제 인젝트 주입해서 사용한다라는 개념을 사용하고요. 이제 그게 우리가 디펜던시 인젝션이라고 하죠. 의존성 주입해서 특정 서비스 같은 경우는 특정한 컴포넌트에 사용하고자 한다면 일반적으로 이제 생성자의 매개 변수 주입 방식으로 디펜던시 인젝션 앵귤러2의 DI 그 이제 엔진이 알아서 특정한 이제 서비스 클래스를 특정 컴포넌트에 자동으로 인스턴스를 생성하게 해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같은 경우는 뭐 쉐어드 폴더에다가 일반적으로 많이 넣어놓고요. 또는 서비스이스 폴더에다 넣어놓으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뭐뭐뭐 서비스.ts, 뭐뭐뭐 데이터 서비스.ts라는 이름으로 전미사를 그냥 뭐뭐뭐 서비스, 뭐뭐뭐 데이터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그 전미사를 많이 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서비스도 하나의 클래스예요. 컴포넌트 클래스, 서비스 클래스처럼 서비스도 이제 하나의 그 클래스를 그냥 어떤 특정한 이제 데이터를 전달해주는 목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서비스 클래스라고 이제 명칭을 주고요. 그래서 다른 클래스에게 특정한 서비스, 특정한 기능을 주는 목적이다. 줄 때는 의존성 주입으로 이제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혹시나 이제 앵귤러 JS 1.0 버전 때에 제 서비스 같은 경우는 뭐 팩토리 서비스 프로바이더, 상수, 밥 이렇게 뭐 5개 이상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요. 그게 앵귤러2는 그냥 서비스 클래스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팩토리, 서비스 프로바이더, 상수, 값 같은 경우를 전달하는 게 앵귤러 1.x 버전에서 나눠져 있었는데요. 그게 앵귤러2에서는 그냥 서비스 클래스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제 데모 코드 보면 이제 앵귤러 코어에서 인젝터블이라는 이름의 데코레이터를 하는 거고요. 특정 클래스를 만드는데요. 클래스에 인젝터블이라는 이름의 데코레이터 특성이 붙은 거는 얘는 서비스 클래스다. 다른 클래스에 주입해서 사용하는 클래스구나라고 이제 인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get 미션에다가 이렇게 어떤 데이터를 던져주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클래스를 우리는 서비스 클래스다. 그래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서비스하고 인젝터로 이제 구분이 되고요. 서비스 클래스는 말 그대로 이제 서비스를 주는 목적이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 HTTP 데이터 서비스용 클래스를 많이 쓰고요. 우리가 웹 API로 줄여서 데이터에 대한 CRUD를 구현하고자 했을 때 뭐뭐뭐 데이터 서비스 TS 파일을 만들고 제가 많이 작업이 될 거고요. 뒤에서 많이 보시겠지만요. 서비스 클래스도 컴포넌트 클래스하고 마찬가지로 앵귤러 모듈에 등록이 필요합니다. 다만 컴포넌트 클래스하고 달리 프로바이더 섹션에다 등록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좀 이따 데모로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컴포넌트 클래스는 뭐 우리가 이제 서비스를 사용하고자 한다. 물론 이제 컴포넌트 클래스에다가 서비스 클래스를 따로 만들 필요 없이 컴포넌트 클래스에다가 직접 데이터 서비스 코드를 구현해도 무관합니다. 하지만 하나 이상의 컴포넌트에 사용하는 어떤 서비스 클래스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공통으로 서비스 클래스 묶어놓고 뭐 예를 들면 리스트용 컴포넌트 클래스, 상세 보기용 컴포넌트 클래스, 수정, 삭제 이렇게 어떠한 그 업무 로직에 따라서 컴포넌트 클래스가 나눠져 있을 때 그거에 해당되는 공통적인 어떤 서비스 클래스들은 다 클래스에다가 넣어놓고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의존성 주입, 디펜던시 인젝션이라는 단어는 ASP.NET 코어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역시 많이 들어보셨던 단어고요. 특정한 클래스의 특정한 서비스를 사용하고자 했을 때는 그거 인스턴스를 직접 실행해서 만드는 것보다는 어떻게 한다? 생성자에다가 주입 방식을 사용해서 이제 뭐를 주입해서 사용하게 해줄 건데요. 그럼 우리가 만드는 서비스 클래스에는 이제 뭐 지금은 모양만 보는 거예요. add injectable이라는 이름의 데코레이터를 붙여서 우리가 서비스 클래스를 만들어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젝터블이라는 모듈을 인클루드 시켜줄 거고요. 이런 모양으로. 그 다음에 서비스 클래스 만들 때는 add injectable decorate를 반드시 붙여주는 게 얘는 서비스 클래스구나. 다른 클래스에 다른 컴포넌트 클래스에 가서 사용이 되는구나.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컴포넌트 클래스의 생성자의 매개 변수 주입 방식으로 프라이빗한 이제 매개 변수로 주입해서 사용하게 되면 해당 클래스에서 주입한 서비스 클래스를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클래스의 주입, 인젝트 하는 거는 생성자에다 주입하는 방식을 사용하고요. 그래서 서비스, 이제 컴포넌트 클래스의 생성자에서 프라이빗한 매개 변수를 갖는 이제 변수를 선언과 동시에 서비스 클래스를 지정해주면 해당 이름으로 필드로 특정 클래스를 사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개념은 ASP.NET 코어의 뭐 이제 서비스 이제 add 트랜지언트의 클래스의 클래스 또는 인터페이스의 클래스 특정한 인터페이스의 특정한 인터페이스를 요청하면 자동으로 그거의 인스턴스를 뒤에 오는 클래스로 선언해라 또는 특정한 클래스를 인스턴스를 얘로 선언해라 요런 코드 모양하고 비슷한 게 앵귤러 2의 뭐다 그 의존성 주입 방법이라는 거예요. 뭐 나중에 더 옵션으로 프로바이더는 어떤 클래스 그거의 인스턴스는 유즈 클래스인 어떤 클래스 이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지금 데모로 이제 유즈 클래스, 유즈 밸류, 유즈 이그지스팅, 유즈 팩토리 이런 어떠한 그 모양이 있는데요. 뭐 요거는 뭐 이제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일단은 이론적인 내용은 이렇게 간단하게 어쨌든 서비스 클래스는 다른 어디에서 사용이 된다? 다른 그 컴포넌트 클래스에 사용할 목적으로 만드는 게 우리가 뭐다? 서비스 클래스다라고 이 정도만 해놓고요. add injectable이라는 이름의 모양 그 다음에 생성자 매개 변수 주입 방식 뭐 이 정도로 단어를 정리해 놓고요. 자 바로 코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만들어졌나요? 자 그럼 dir 자 앵귤러 서비스라는 이름의 폴더로 다시 한번 들어가야 되겠네요. dir 자 이렇게 프로젝트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헬로 월드 한번 찍어보죠. 그래서 ng sub npm start install ng sub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톨이 됐을까요? npm 인스톨을 먼저 해주도록 하죠. 자 이미 설치가 완료된 것 같고요. 자 ng sub 자 ng sub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웹브라우저에 로컬 호스트 4200번으로 자 실행이 될 거고요. 제가 로컬호스트 4200번을 웹브라우저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앱웍스 이렇게 추가로 뜨고요. 자 그러면 자 요거를 코드를 편집하기 위해서 요거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요. 명령 프롬프트 하나 더 열을까요? 명령 프롬프트 하나 더 열고요. 자, 앵귤러 서비스로 와서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닷. 자, 그러면 컨트롤 플러스에서 자, 소스 쪽에 가서요. 그냥 앱에 가서 자, app.component.ts 파일이 있는데 그냥 여기다가 그냥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app.component.ts 파일에서 여기서 사용될 어떤 데이터 같은 경우를 던져주고 싶다. 그러면 그냥 앱 폴더에다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새로운 파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예를 들면 공통적인 기능이다. 그냥 앱에서 사용될 어떤 서비스다. app.service.ts 파일로 어떤 서비스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클래스를 하나 생성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클래스 이름은 그냥 익스포트한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자. 어떤 이름으로 뭐 그냥 앱 서비스 클래스를 하나 그냥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충돌이 안 나겠죠? 네, 이렇게. 그리고 얘는 서비스 클래스로 만들어주고 싶다면요. 임포트 구문을 사용해서요.
어디에서 앵귤러의 코어에서요. 뭐를 참조해 주냐면 인젝터블 자, 인젝터블 데코레이터를 추가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add 인젝터블로 여기다가 얘는 요 앱 서비스는요. 주입 가능합니다. 이렇게 써놓는다라는 거죠. 예, 요 이제 요 표식을 준다라는 거죠. 데코레이터를 줘가지고 얘는 다른 클래스에 다른 컴포넌트 클래스에서 가져다가 인스턴스 만들어서 사용을 해주겠다, 해줄 수 있다, 뭐 그런 개념으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는 그 뭐 이제 멤버를 하나 만들어주도록 하죠. 앱 서비스 인스턴스 점 찍었을 때 어떤 거를 던져줄 거냐. 자, 그러면 예를 들면 get 뭐뭐뭐 get courses,라는 거 이렇게 한번 값을 하나 주고요. 자, 여기다가는 개체 리터럴로 값을 전송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그냥 해도 되는데 그냥 자 클래스 이제 밑에다가 이제 생성 이제 뭐 COURSES를 그냥 하나 만들고요. 배열로 하나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체 리터럴을 통해서 아이디는 1번에 타이틀은 네임으로 가죠. 아이디는 1번에 타이틀은 예를 들면 뭐 앵귤러 2 그 다음에 콤마 찍고요. 두 번째는 ASP.NET Core 세 번째는 Azure Web App 제가 현재 강의에서 제가 다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앵귤러 2 이제 클라이언트 측 기술은 앵귤러 2, 서버 측 기술은 ASP.NET Core. 그다음에 그 이제 호스팅 쪽은 이제 Azure Web App에 올려서 이제 현재 제 강의에 데모 머신이 이제 다 올라갈 거고요. 자, 그럼 get course에다가 리턴해라. 밑에 있는 개체 값을 이렇게 넘겨주면 이 값이 1번, 2번, 3번 세 개의 레코드 값이 이제 반환되는 간단한 get course라는 이름의 이제 메서드를 반환시켜주는 앱 서비스라는 이름의 뭐를 만들어줬다? 서비스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예. 그럼 이 데이터는 어디에 넣어놔도 돼요? 이 데이터는 그냥 컴포넌트에서 사용하려고 하면 컴포넌트에서 직접 코드 넣어놔도 되는데요. 나중에 이 데이터는 어디에서 온다? 말 그대로 ASP.NET Core 웹 API에서 JSON으로 넘겨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그 데이터 읽어오는 것을 역시 서비스 클래스로 따로 분리를 해서 우리가 사용할 거고요. 뒤에서 우리가 매번 사용할 겁니다. 서비스 클래스 만들어 놓고요. 자, 그럼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요거를 어디에서 앱 서비스라는 이름의 서비스 클래스를 앱 컴포넌트라는 이름의 컴포넌트 클래스에서 사용해 주고 싶다. 그러면 일단은 어떤 작업이 필요하다? 자, 모듈 이제 app.modules.ts 파일에 가서 왜 안 보이죠? 여기 있구나. 자, app.modules.ts 파일에 가서요. 자, 서비스 클래스를 사용해 주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임포트를 시켜 줍니다. 어디? 같은 경우에는 app.service.ts 파일에 있는 뭐를 앱 서비스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인클루드 시켜 주고요. 근데 그 컴포넌트 클래스는 어디다 인클루드 시켰어요? 디클러레이션에다 시켰는데 그 뭐냐 서비스 클래스는 여기 프로바이더스 섹션에다가 서비스 클래스는 이제 추가를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요. 그래서 프로바이더 섹션에다 추가하는 게 차이점이고요. 그래서 컴포넌트 클래스는 여기, 그 다음에 이제 프로바이더 클래스 이제 그 서비스 클래스는 여기 프로바이더 섹션 여기다가 넣어주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서비스 클래스를 등록을 한번 시켜주고요.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서비스 클래스 등록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이 앱 서비스라는 이름의 서비스 클래스를 가져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app.component.ts 파일에 가서 여기서 이 데이터들을 가져다 쓰고 싶다. 이 서비스를 가져다 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생성자의 매개 변수 주입 방식으로 의존성을 주입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constructor 가로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닫고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앱 컴포넌트에다 생성자를 만들어주고요.
자, 여기다가 뭐를 주입해서 해줄 거냐면 서비스 클래스를 임포트 시켜주고요. 자, 같은 경우에는 app.service를 안에 있는 앱 서비스를 등록을 시켜주고요. 이거를 됐고 위에다 주입하고 그러면 어떻게 프라이빗한 자, 그 타입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생성자에다가 프라이빗한 뭐뭐뭐를 만든다. 그러면 자동으로 필드가 만들어지고 요 이름으로 필드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퍼블릭이면 퍼블릭 속성으로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프라이빗한 이제 앱 서비스는 앱 서비스라고 AS라고 할게요. 앱 서비스를 해라. 얘는 뭐의 인스턴스? 앱 서비스의 인스턴스로 만들겠다. 이렇게 지정해 주면 자동적으로 앱 서비스의 인스턴스를 AS라는 이름으로 가져다 쓸 수 있다는 거죠. 아, 근데 AS는 안 되겠네요. 이 이름은 그냥 소문자로 할게요. 앱 서비스 이렇게 AS는 뭐 키워드니까 이렇게 앱 서비스로 가져다 쓰겠다. 이렇게. 그러면 요거의 인스턴스가 자동적으로 얘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됐고요. 자, 그러면 타이틀 다음에 코스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퍼블릭한 코스를 넣어놓고 자, 배열형으로 소개시켜 놓고요. 자, 여기다 이제 채워주고 싶다. 저 코스 값을 채워주고 싶다. 그러면 자, 여기까지만 해놓고 아직 데이터 가져오기 전에 요 코스 값을 출력을 한번 시켜보죠. 그럼 app.component.html 페이지 가서 자, another list에 리스트 아이템을 리스트 아이템 하나 만들어 놓고요. 자, 리스트 아이템을 반복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ng4 let course of course에서 그러고 나서 string interpolation을 사용해서 c.id와 name으로 했나요? 네, 이렇게는 한번 출력을 한번 시켜보고요. 저장하고 자, 웹브라우저로 잠깐 가보면 자, 변경 F12번 눌러서 변경된 거 없죠? 이제 데이터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반복이 되는 게 없겠네요. 그럼 이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져오도록 하죠. 자, 그러면 this.course에다가는 서비스를 주입한 앱 서비스에 점체스택 인텔리센스가 되니까 좋죠. get 서비스를 반환을 하자. 그럼 얘는 뭐를 반환시켜 준다? get course라는 이름의 메서드는 이렇게 배열형으로 값을 반환시켜 주죠. 그걸 어디다가 여기다 채워라. 이렇게. 그러면 제가 1, 2, 3 넣어놨잖아요. 3개 데이터 넣어놨잖아요. 그러면 그 데이터 넣는 곳을 가져다가 출력하니까 1, 2, 3인데 왜 네임이 아닌가요? 자, 서비스 클래스 타이틀로 했구나. 네임으로 바꾸죠. 잠깐 타이틀은 뭐 저거랑 충돌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타이틀로 바꿔서 다시 한번 여기에 네임 다음에 타이틀로 그냥 넘겨준 값 그대로 저장. 자, 그럼 이렇게 1번 앵귤러 2, 2번 ASP.NET Core, 3번 Azure Web App 이렇게 1, 2, 3가 데이터가 이제 정상적으로 여기 넘겨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데이터는요. 지금 app.component.html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데이터는 서비스 클래스에서 만든 이 데이터 코스 정보는 어디에서 다른 컴포넌트에서도 또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다른 컴포넌트에 가서 생성자 만들고요. 생성자에 여러분들 원하시는 이름으로 매개 변수 이제 프라이빗한 이제 필드를 하나 만들고요. 저는 그냥 앱 서비스를 소문자로 앱 서비스로 만들었고요. 그러면 요거의 인스턴스가 얘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럼 앱 서비스 get course 정보 요청해서 그거를 이제 로컬 변수인 이제 속성인 코스에다가 담아 놓고 그거를 각각의 웹페이지에서 가져다 쓸 수 있게 이렇게 해준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앵귤러 2의 서비스 클래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가 만약에 변경이 된다. 그럼 코드하고 서비스 클래스하고 이제 그 컴포넌트 쪽 코드는 변경되는 게 없죠. 데이터에서 넘겨주는 게 만약에 데이터가 하나 더 넘겨줘온다. 콤마를 하나 더 찍고 하나 만약에 더 넘겨줘온다. 우리가 이제 웹 꾸미는 거는 부트스트랩을 사용하니까요. 이렇게 부트스트랩 한번 더 놓고 저장하게 되면 자, 웹페이지 다시 재부팅되고 이렇게 이제 네 번째 부트스트랩이 바로 적용돼서 출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던져주는 쪽 코드는 서비스 클래스에서 담당하는 거고요. 데이터를 받아오는 거. 물론 지금은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데이터는 어디서 넘겨줄 가능성이 높다? HTTP 서비스, 즉 ASP.NET 웹 API, 뭐 아니면 그냥 뭐 몽고DB의 웹 API를 사용하든 뭐 저 같은 경우는 ASP.NET Core의 웹 API를 사용하니까요. 그 정보를 여기서 http.cat 해가지고 읽어다 사용할 건데요. 자, 그 정보들을 가져다가 내가 원하는 컴포넌트에 가져다가 주입해서 사용해주고 싶다. 이렇게 이제 생성자 매개 변수 방식으로 주입해서 사용해서 얘를 사용해주고 싶다. 그럴 때는 서비스 클래스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처럼 서비스 클래스는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그냥 다른 클래스, 다른 컴포넌트 클래스한테 특정한 기능을 주는 목적이에요. 여기서 어떤 기능을 줬어요? 그냥 코스 정보를 던져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것을 한 군데다 모아놓는 거고요. 나중에는 get 말고 get, post, put, delete와 같은 뭐 입력, 출력, 상세, 수정, 삭제 관련된 이런 로직들을 다 서비스 클래스에서 담아놓고요. 그럴 때는 저는 뭐뭐뭐 데이터 서비스라고 전미사를 많이 붙이는 경향이 있고요. 뒤에서 계속 보겠죠. 자, 이러한 서비스 클래스를 만들 때는 인젝터블 데코레이터 주고 이제 app.modules.ts 파일에다가 등록하고 프로바이더 섹션에다 등록하고요. 내가 원하는 모든 컴포넌트 클래스에 가서 생성자 매개 변수 주입 방식으로 가져다가 사용을 해줄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앵귤러 2의 서비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먼저 하고 뒤에서 계속 우리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목적으로 계속해서 학습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